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예상하셨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이 동결이라는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세계 경제,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도 물가나 성장률은 다시 낮게 고쳤습니다. 어쩌면 조금 금리를 더 낮춰서 이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진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둘러싼 맥락 오늘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불면허, 면허시험이 어려워서 생긴 표현입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불면허 이후 면허시험장 풍경과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학원비마저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말 속에 불이 나는 불면허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보내드릴 인터뷰 계란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란이죠. 콜럼버스는 계란을 깨트려 세운 뒤 새로운 관점을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선 깨진 계란이 그저 먹거리로 유통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형태의 관리, 이런 수준의 유통 상황에서는 계란 대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AI 후폭풍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AI 대책 실패로 나타난 결과죠. 계란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자 정부는 수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수입된 계란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참 낯선 풍경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란 수억 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즉 좋지 않은 계란이 이미 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막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도 부재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때만 해도 AI 발생 전입니다. 계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이미 좀 준비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여러 번 놓쳤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 처음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식약처 보고서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불량 계란이 수억 개가 유통되고 있었다. 사실 뭐 한번 알려진 적도 있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산 계란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상태에서 국내 계란이 유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네네. 그래도 국민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고 그리고 이게 계란 유통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다 알고도 보고서 작성해놨다가 이거를 또 안 하고 늦춘 거라서 공개를 했는데요. 계란 생산 과정에서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가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금 갖는 거.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금도 있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실금도 있고 그리고 똥 묻어 갖고 나오는 거. 네, 이물질이 묻어 있는. 예, 네. 이물질 묻어 있고 나오는 거. 이런 게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통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 GP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검사 포장센터예요. 네. 이 검사 포장센터가 이 기능을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없애게 그냥 육안으로 구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 검사 포장센터 시설이 제대로 이제 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금이 가 있는 계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유통되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우리가 이제 하루에 4천만 개 이상의 계란을 생산하거든요. 네, 국민 1인당 1개 정도군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1년 누적해서 보면은 수억 개의 그 파손된 계란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식약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이건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지금 김현권 의원님이 발표해준 GP, 이 계란 선별 작업장을 전문적으로 계란을 상태를 보고 나쁜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관리도 안 됐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란이 유통되는 거 지금도 사실 계란 가격을 놓고도 유통과 생산 농가 간의 견해 차이가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도 이런 농업이라든지 농림부문 전문가이시지만
이 계란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위생관리 기준 그간에도 좀 세우자는 노력은 있었지 않았을까요? 실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좀 방치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논의는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체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이 판매 수집상들이 있어요. 이 수집상들이 다니면서 농가의 것들을 수거를 해서 유통하는 비율이 전체 계란의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동 집화장으로 설비가 된 곳으로 계란이 모여갖고 이렇게 검사도 하고 하는 비율은 오히려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수집상들에 의해서 유통되는 비중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AI가 이렇게까지 번진 원인 중에 하나로 그게 지목되는 거죠. 수입상들이 계속 농가를 다니니까. 방역망이 뚫렸군요. 예, 방역망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뚫린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 의식도 약했고,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 네. 또 이제 그 옮겨 다닌 차들이 그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되어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터지고 보니까 이동 추적 장치도 달고 있지 않은 차량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이렇게 후진적인 유통 시스템이 결국 방역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국민적인 피해를 유발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계란의 유통 체계 자체를 네. 좀 현대화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일단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이 2015년에도, 이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에도 납품이 됐다 이래서 전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아마 이 TV 보도화면에 깨지고 예. 좀 막 들어온 계란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억나실 텐데요. 예. 식약처가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 보고서 발표와 대책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때 텔레비에 그게 막 나오고 나서 네. 식약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을 텐데 네. 이 보고서가 그래서 만든 보고서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상당한 이제 그 계획들이 들어있고 이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죠. 당시 민정수석실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계실 거기입니다. 때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거기로 보고가 되었는데 보고되고 나서 흐지부지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뭔 이유인가. 네네. 아직까지 그 과정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식약처에서 연기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연기한 게 아니에요. 네. 청와대에서 연기했어요. 네. 민정수석실에 서류에 보고된 보면은 이후에. 네. 청와대에 보고한 거 그리고 거기서 중단된 내용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이 부분을 뭐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 계란 유통과 관리 부실 상황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드러났다라는 게 조금 놀란 상황이긴 합니다. 좀 그렇죠. 그거를 왜 민정수석실에서 막았는지 네.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거는. 예, 이 부분도 좀 국민들에게 납득되도록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산 계란이 먼저 들어왔고요. 대형마트 몇 곳에서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껍질이 없는 달걀 말고 이런 껍질이 있는 이른바 계란, 신선 달걀은 수입 제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아마 취해진 조치일 텐데 이번에 뭐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무관세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수입이 되면 결국 이 신선한 시장이 뚫린 것 아니냐 이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시장을 외국에 내다 준 허용하는 계기가 되고 네네. 이런 과정에서 또 이게 껍질 있는 계란만 들어오지 않거든요. 껍질 없는 계란도 또 들어오게 될 텐데 국내 수급이 계속 모자라면 그러면 이제 가공품 시장을 더 빨리 잠식할 거고요. 결국 국내 농가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고 근데 이런 파동을 겪을 때마다 보면은 시장은 일정 부분 해외로 내주고 농가들은 문을 닫고 대기업 축산은 늘어나고 이게 그동안 경향적으로 있어왔던 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계란 유통에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세척해서 유통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세척하지 않고
유통되는 게 한 30%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세척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쓰는 나라가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해요. 네. 선진국은 계란 세척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세척을 기본으로 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계란은 이 자연란은 네. 이 계란에 막이 있어가지고 네. 세균의 침입을 이 막이 막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계란은 자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닭을 알란 걸 다 모아갖고 봄에 부화를 해도 다 부화됐던 거거든요. 네, 그만큼 보존이 잘 되는 건데. 예, 보존이 네. 그게 이제 세척을 안 할 때 그 보호막이 기능을 유지해서 그런 건데 네. 우리나라는 세척을 해서 유통을 해요. 아, 이것 또한 그러면은 지금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저는 이게 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분비물이 묻은 계란들을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일정량이 나오는데 그거를 세척해가지고 정상란으로 유통시키는 게 지금 허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세척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네. 그리고 세척을 한 난은 냉장 유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 네. 예.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들처럼 이 계란의 구분을 세분화해서 그 분비물이 묻은 난은 처음부터 가공용으로 바꾸고 그리고 신선 난은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뭐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바꿔주시는데요. 계란값이 올랐다,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것만 보지 마시고 총체적인 이런 관리 부실도 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할 게요. 우리 계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네, 가격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소에 30개짜리 한 판에 3천 얼마씩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100얼마라는 건데 농장에서 나올 때는 100원 정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살아있는 닭이 하루에 한 개를 낳는 생명체인데 이게 하나에 100원으로 가격이 매겨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싸면 뭐 좋기는 하지만 네네. 이게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보다 가격도 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입란 자체도 지금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의아합니다. 물론 공급을 늘린다라는 정부 예. 방침을 뭐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끝으로 이 지금 뭐 우리 농민들 또 농업을 위해서 좀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계란 농가도 결국은 지금 닭사육 농가처럼 좀 대기업들이 장악해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경우 지금의 이 문제점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이런 관리 부실들이 더 심화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도 대기업한테 넘어가면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네. 저는 아까 이제 그 계란도 검사 포장센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거를 빨리 이 양계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네. 그 협동조합에서 검사 포장센터도 현대적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유통도 좀 장악을 해서 대기업을 좀 물리치고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준비된 대책조차도 시행을 하지 않고 연기한 네. 문제를 키운 정부의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얘기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된 뉴스 들으시다가 단어 하나 딱 떠오르시면 거기에 대한 생각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야기가 오늘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계란 이야기입니다. 저렴한 가격, 영양가도 높고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 이 계란. AI 대처에 실패하면서 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급란이 됐죠. 지금도 많이 비쌉니다. 수입까지 해서 수량을 맞추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앞서 인터뷰에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계란은 계란 자체로 뿐만 아니라 빵, 또 반찬, 또 여러 가지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인들까지 힘들어지고 있고요. 개인들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계란 어떤 추억 또 어떤 경제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파스타 and fried party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는 포스코와 함께 했고요.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이야기 뉴스 보도로 자세하게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성공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이 참 지금 날씨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동결됐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현행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6월에 0.25%포인트 인하한 뒤에 7개월째 이제 동결을 이어간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정국에 들어섰고 또 조류 독감도 퍼지고 있고 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뭐 이런 악재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동결하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은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생각이 다 똑같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모두 동결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 전망치 같은 것들 좀 낮췄는데요, 한국은행이. 네,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작년 10월에 2.9%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0.3%포인트 또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2015년에 2.6% 성장했고 작년에는 2.7%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
중반으로 낮춰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6%로 한은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제시를 한 상태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2.4%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인 LG 그리고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각 2.4%, 2.2% 이렇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일본 금융사인 노무라는 2.0%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나 해외 사정을 보면 성장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또 중국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한한령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수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내수를 결정짓는 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소비자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소비가 얼어붙고 있고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바닥인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뭐 저금리에 부동산 경기 호조 이런 것들로 건설 투자가 좀 좋아서 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마저도 올해에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고 또 부동산 규제책 이런 것도 내놓으면서 분양시장도 좀 썰렁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얼어붙고 있다. 이 2.4, 2.6, 2.2 이게 뭔가 하실 테지만 이게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달린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은 제자리 걸음하나 싶더니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니까 12월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잠시 부업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0.01%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0.08% 하락하면서 지난주 0.07% 떨어졌던 것보다 낙폭을 더 확대했거든요. 그 영향이 컸습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이 부동산 규제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목동에 있는 양천구가 0.1% 하락했고요. 뭐 강동, 강남, 뭐 동대문, 용산, 서초구에서도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목동 신시가지 14단지가 최근에 뭐 2천만 원에서 한 3,500만 원가량 하락했고요.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강남구 압구정동의 옛 현대 1차와 3차는 주택 형형별로 뭐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뭐 종로구와 영등포구, 서대문구, 금천구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좀 어두운 뉴스만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그래도 좀 노력해서 국가 신용도에 도움되는 외평채 발행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에 만기 10년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네. 발행 금리를 보면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0.55% 포인트를 더해서 2.871%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이후 가장 낮은 금리인데요. 우리와 신용 등급이 좀 비슷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일본 국제협력은행 뭐 이런 것들이 발행할 때 적용한 가상금리가 네. 0.56%포인트였는데 이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의 결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뭐 한국에 대한 대외 신도가 좀 괜찮다라는 방증인 건데요. 네. 1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주문은 30억 달러가 몰렸고요. 전 세계 7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이 주문을 내서 뭐 그럭저럭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외평채 금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종의 이제 벤치마크 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이번에 사상 최저 금리에 발행을 했으니까 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해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직은 양호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도 저희가 계란대란 인터뷰를 했는데 오리, 산란계, 사육규모 통계 나왔네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보니까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7,104만 마리, 1년 전보다 한 1.2% 줄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할 때는 1.7%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초 기준이니까 지난달 이제 대규모 살처분 총계가 반영이 되면 이제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리 사육 마리수도 810만 9천 마리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7.5% 줄었습니다. 이 조류독감이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체 닭과 오리 살처분 마리수가 2,915만 마리거든요. 이 중에서 2,669만 마리가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살처분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처분 마리수의 10%가량만 통계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더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거기에다가 계란도 지금 수입하고 있고 좀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될 수 있는데요. 뭐 국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정부든 한은이든 경제연구소든 연초에 제시한 대로 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만큼 연초에는 좀 현실에 비해서 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갈수록 또 하향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올해 2.5% 성장률이라도 달성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호재는 별로 보이지 않고 악재만 눈에 띈 상황인데 그래서 더 이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란 말에 모든 분들 귀를 세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참석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리 결정하는 회의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7개월째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기준금리 결정과 또 여러 가지 이 수치 목표들을 둘러싼 배경과 맥락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주변 환경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리가 결정되기 전에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응답하신 분 전원이 금리 동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 금리 동결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금통위 입장에서는 사실 없을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는 좀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지금 당장 성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좀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내수 부진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사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사실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리스크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와 더불어 정부 역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하는 이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내외 금리 차가 국내와 미국의 금리 역전 문제를 또 유발시킬 수 있는 그 리스크도 좀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들을 감안할 때 최소한 금리 인하 카드를 한 번 정도는 좀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이 좀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좀 작용한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면 좀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화정책 방향 전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수출이라든지 세계 경기 회복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수 부분은 좀 어려움을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좀 전체 환경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미약하지만 조금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국내 경기가 조금 회복 쪽에 좀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하는 전망치에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라든지 이머징 경기 자체가 조금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국내 내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 자체가 결국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 자체가 네. 전반적인 이제 하는 전망치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국내 수출 경기를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호황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이고, 네. 또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그 화학,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러한 것들에 보면은 수출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수출 경기 회복을 가지고 조금은 좀 하반기 쪽에 좀 회복을 좀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흐름에서의 긍정들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유가도 조금씩 오름세거든요. 다시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고, 그런 의미는 사실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유관 산업들, 석유화학 쪽의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유가 상승이 과거에는 상당히 국내 경기에 부담을 준다 이러한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했지만, 최근 우리나라 수출 경기, 수출 품목의 비중을 보게 되면 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 이런 철강, 기계,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재와 관련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결국 수출 단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국내 수출 경기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해외 건설 수주라든지 조선 수주 역시
역시 상당히 유가에 연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국내 수출이라든지 각종 연관 산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반대편으로 보면 앞서서 이 내수의 어려움, 뭐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는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요. 결국 그 내수 경기의 둔화 우려를 상당히 조금은 한국은행도 좀 크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요. 실제로 뭐 각종 소매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절벽 리스크를 사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좀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문제, 네네. 또 각종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게 되면 좀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회복 자체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부분에서 하는 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은 좀 예상보다는 좀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내수는 뭐 이주열 천재 말처럼 좀 재정 쪽에서 더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고 저희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저희도 몇 번 다뤘었는데요. 한국의 원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출 상황과도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은 계속 지금 일종의 보호주의, 고립주의가 전망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수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자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한 이후에 과연 이제 보호무역주의 자체를 어떻게 과연 펼쳐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11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국경세 도입입니다. 이제 국경세라는 거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판매할 때 이제 고일의 관세를 결국 이제 부과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국경세 도입이라든지 또 뭐 위안화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상당히 뭐 심화된다. 뭐 또 무역 쪽에 좀 자질이 빚는다라고 했을 경우 위안화 가치 흐름에도 상당히 조금 추가적인 약세의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결국 그 가운데에 껴서 상당 부분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연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문제, 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어떠한 강도로 추진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뭐 조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말 가운데 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탁 눈에 띄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줄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외평채 성공적으로 발행됐다. 좀 한숨 돌려도 될 것 같다. 우리 경제를 좀 신용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그 외평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외평채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의 어떤 채권을 이제 달러로 이제 발행을 해서 달러 자금을 이제 주로 조달하는 거고요. 결국 국내 외환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평채 발행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신용 등급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결국 금리 자체도 상당히 뭐 낮은 금리에서 사실 좀 발행할 수 있었다는 부분 자체는 결국 국내 이제 한국의 이제 신용도 문제 자체가 아직 크게 뭐 훼손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밖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좀 한국에 대한 신용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일본 간의 이제 통화 수합 협상 자체가 상당히 연기가 되면서 예. 그래서 뭐 국내 외환 시장에 뭐 또 다른 이제 좀 악재가 아닐까라는 이제 좀 일부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류도 있었 상황에서 이러한 외평채 발행 자체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 자체는 그러한 우려 자체를 상당히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제 외평채 발행 자체가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요인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뭐 원화 환율에는 사실 그런 수급보다는 뭐 달러라든지 위안화 가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외국환 평형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전체적인 환율, 이 큰 흐름의 파도에 잘 민감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개편 후에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직접 발로 찾아가서 소리로 들려드리는 아주 알짜 코너입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짜 코너를 맡고 있는 이혜선 리포터입니다. 네, 많이 추우셨죠? 아, 네. 근데 다행히 오늘이 훨씬 춥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리 다녀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요즘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또 네. 자녀분들에게 지금 따라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렇죠. 부모님도 많을 텐데요. 요즘 운전면허 시험, 그중에서도 장내 기능 시험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현장에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장면을 소리로 담아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후진으로 넣었다가 다시 종료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입니다. 지정 속도 위반 감점입니다. 차로 이탈 감점입니다. 차로 이탈 감점입니다. 면허를 쉽게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뭐 이런 친절한 안내라기보다는 그저 삐 하는 소리였었는데. 맞아요. 예. 좀 무섭기도 하죠. 네네. 제가 찾아간 곳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인데요. 네. 저는 이 음성 안내를 들으니까 옛날에 기능시험 봤던 기억이 갑자기 확 네. 좀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기능시험 소리는 아니고요. 시험 접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기계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점을 얻으신 분의 한숨 소리가 안 들려서 이분 대단하신데라고 생각했더니 시뮬레이션 기계였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연달아 감점이 나오니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 12월 22일부로 장내 기능 시험이 강화되면서 탈락자가 늘어났다. 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험이 바뀐 첫날 실시했던 장내 기능 시험은 전국의 26개 면허 시험장에서 단 18.5%만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에는 합격률이 92.8%였던 것에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졌죠. 5명 중에 1명밖에 면허람. 이 정도면 굉장히 맞아요. 합격을 축하해야 될 굉장한 시험입니다. 네. 예전에 사실 좀 쉬웠어요. 물면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고, 운전면허 문제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사실 딱 지금 이 시기가 겨울방학이기도 하고요. 또 1월이기 때문에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몰려드는 극성수기입니다. 네. 하지만 기능시험 강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시험장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서부 면허시험장의 박병학 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대기 인원이 한 200명 이상이 넘어갔었어요. 지금 한 20, 30명? 장내 기능에서 초창기에 저희가 바뀌면서 시험을 보니까 10명 보시면은 한 분이 될까 말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와서 10명에 보시면 4분이 붙는 거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 쉽게 따신 분들이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보험회사 통계로 봐도 자전사고 너무 많아요. 전에 대비해서. 그래서 와서 시험 볼 때부터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지금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장난 비슷하게 와서 시험 보시는 그때 저도 사실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면허제도가 쉽다 보니까 그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네, 이거 들으면서 저도 이분 박병학 부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네. 운전면허가 아니고요.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서 교통 편의를 이용할 면허. 기네요. 네. 저는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드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네요. 네. 이 장내 기능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요. 네. 평가 항목하고 실격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 준수, 급정지 이 정도만 평가를 했는데요. 네. 개선된 이후로는 경사로와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코스 등 5개의 평가 항목이 추가됐고요. 이 경사로에 정지한 상태로 30초 내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네. 뒤로 1m 이상 밀리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실격입니다.
감점이 아니라 실격인가요? 네, 이건 아예 실격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군요. 네. 네, 이 즉각 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운전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맞아요. 초보자들은 아주 어려워하는 코스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물면허, 소위 물면허라고 불릴 때 따셨던 분들은 지금도 즉각 주차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 즉각 주차에서 차선을 넘어가면서 감점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경사로를 올라갈 때 시속 20km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 이 장내 기능 시험을 담당하는 정영재 시험관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내리고 하는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세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구간에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경사로나 언덕 밀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즉각 주차하는 주차 구간에서도 많이 떨어지시지만 점수가 80점이 커트라인인데 기아 변속 구간 끝나고 80점 미만으로 불합격입니다 할 때가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장내 기능 시험은 도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또는 초보자분들은 너무 긴장하셔서 많이 안타깝게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완벽하게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때 시험을 응시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 특히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군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나 이러실 거고 80점인데 네. 7점, 78점 이러면 아유, 정말 이건 뭐라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그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저는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따신 분들이 또 운전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좀 경제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게 운전면허 따는데 비용이 꽤 들죠. 예, 맞아요. 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네. 불면허가 되면서 좀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중하게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이 장내 기능 시험이 강화가 되면서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인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왜 면허 시험장 앞에 학원 홍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평균은 50만 원 정도고요. 비싸네요. 네, 이제 비싼 곳은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돈을 내고 면허를 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좀 빨리빨리 따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초보 운전자도 선생님하고 같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분들의 이야기도 좀 담아봤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시간 있을 때 따려고 이렇게 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많고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학원 등록하고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T자형? 그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렵게 따면은 또 그만큼 제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나쁘다고만은 생각 안 해요. 학원비나 58만 원 정도 냈어요, 지금. 저는 그냥 연습 시간도 충분히 줘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학원에서 오늘 아침에 한번 하고 지금 실기 보러 왔어요. 67만 원에 했어요. 한 1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돈이 이 정도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많이 연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운전면허 시험 교육을 받는데요. 네. 면허 시험을 따기 위한 70만 원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제대로 배울 70만 원이면 아마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직도 또 사실은 시험 위주겠죠. 이 통계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는 운전 첫 해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요. 운전을 시작한 지 100일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를 막상 통계치로 딱 보니까 저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이 운전면허 뭐 시험이 쉽냐 어렵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안전운전자를 배출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측면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불면허 얘기, 불평, 불만 이런 얘기들만 좀 들은 것 같았었는데 이제 예선 리포터가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추운데 다녀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737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네요. 어릴 때 항상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싸서 먹었는데 그때 날계란도 자주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조차도 불안하네요. 예, 듣고 계십니까? 정부 당국자분들 왜 불안해하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8551님도 오늘 처음 사연 주셨습니다. 임산부라서 하루 2개씩 꼬박꼬박 계란 먹고 있어요. 가격 부담도 많이 되고 있지만 불안한 거 정말 걱정입니다. 회수, 유통 이런 거 불미스러운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예, 계란 하나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5264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또 계란 싸고 맛있게 먹을 때가 좋았습니다. 8486님도 감사드립니다.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은 8551님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시고요. 또 잘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